252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제목 밑에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지요. 이건 뭐 지금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데 머릿속에 세 가지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때만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재건축. 그래서 원래가 예전에는 구역 지정을 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 들어갔는데 구역 지정했더라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법조문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저놈 요 수립식이 도래하면 요거 짜는 애들이 이제 시장운수 등 쭉 나오는데 안전진단을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전진단이 법조문 순서가 옛날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당겼냐면 재건축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짜야 되잖아요. 이거 짤 때 안전진단 미리 하고 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100%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역 지정해놓고 안전진단 했거든요. 그럼 통과 못한 수도 있잖아요.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바로 저 진짜 오래됐거든요. 77년, 78년도 지은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여기다 10년도 더 오래된 거예요. 목동 아파트보다. 구역 지정해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멀쩡한 아파트 오래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걸 짜서 구역 지정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재건축만 안전진단 한다. 요거만 알아놓으셔요 일단. 그리고 어딜 보냐면은 한 장 넘겨보면은 저 254페이지 중간에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에는 정비계획 수립해놓고 내용부터 나오죠. 내용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지금 예를 보면 안 돼, 실체를 보면 안 되고, 진짜 교과서 대통령령까지 나오면 정비기본계획이 있다마는 거 한 박스, 정비계획은 그보다 더 큰 박스 한 박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내용을 외운다. 아니에요. 그거 외울 수 없어요. 그거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만 해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시행계획, 정관, 관리처분계획, 맨 놈의 계획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이따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내용만 열심히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용은 나왔는데 내용 몇 가지 이제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짜는지가 없어요. 그러죠? 정비계획을 법적으로 누가 짜는지가 없어. 그 주민의 이거 짜려면 주민 의견 청취라고 나오죠? 그걸 보면은 1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거 짜려면 주민 설명하고 그 며칠 이상? 30일 이상 주민 공람해서 의견 들으라고 됐잖아요. 동그라미 하세요. 30일 이상. 아까 정비기본계획도 주민 의견 들을 때 30일 이상 공람했죠? 야는 14일이요. 야가 30일이고 주민 공람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내기 좋다니까 낸 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이란 게 있지요. 자, 이제 누가 지정하냐 하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1번 나왔죠? 잘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가로치고 광역시 군수는 뭐하고? 제외하고 얘들이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법조문이 복잡하다니까요. 얘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 및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자 끝에 거기 줄쳐요.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좀 전에 띠리띠리 하다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가로치고 이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있죠, 군수. 얘네들이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지. 얘들이 구역 지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첫 번째 줄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장 운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띠리해가지고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됐잖아요. 야들이네, 야들. 그러죠? 그런데 군수, 지방의 군수도 구역 지정하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저 광역시 군수만 제외하고. 그 군수도 했잖아요, 군수. 근데 군수 옆에 광역시 군수는 뭐하고? 제외하고.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나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군 이렇게. 언양군 맞나? 있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광산군 이렇게. 군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다니까? 그 안에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구역 지정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잖아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한다는 거 아니요? 요 안에 있는 구청장, 요 안에는 군수 있지요. 야들은 지정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있지요. 얘들 구청장 등이거든. 걔들은 뭐하냐? 한 장을 넘겨봐 봐봐요. 아니야 이게 그거 바로 밑에 있네. 동그라미 2번.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있죠? 자, 그러면 자치구 구청장이란 말 나오죠? 거기에 요거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을 말해. 그 다음에 광역시 군수 있죠? 아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구역 지정 못한다며요. 그리고 이제 애들 합쳐서 가로치고 뭐라고 됐어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뭐하여? 입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하는겨? 신청하잖아요. 복잡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청장 있지요? 등은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그러죠? 구역 지정은 못하니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요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야들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게. 그러죠? 복잡하네 해놓고 우리는 머릿속에 얘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들이 몰라. 출제하는 애들이 모른다고 이거를. 얘들이 막 냈다가는 이번처럼 문제 정답 없으면 문제 생겨버린다. 공법 이번에 또 문제 하나 나왔잖아요. 전부 정답. 멍청한 놈들이 법이 그건 이제 멍청한 거 아니고 이번에 그 문제 출제 오류된 게 왜 그러냐면은 법률의 조문이 바뀐 게 아니라 부칙 있죠, 부칙. 법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부칙. 별표 막 이런 거. 못 보는 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어떤 게 뭔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바뀌기 하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 평생 직업이니까 봐.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들 한 달 반 전에 뚝딱뚝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부칙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버젓이 책에 있는 걸, 그 서점에 있는 걸 책을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 책들, 막 텔레비에 나온 책이 있지요. 거기 나오는 문제를 똑같이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지. 똑같이 내면 안 되지. 왜? 똑같이 내면 걔들 그대로 페이스 말려가니까. 시중에 있는 깔린 책 서점에 교보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문제집. 다 입수를 한다니까 이게. 다 입수해 다 검토를 해요. 똑같은 문제를 안 내버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럼 그거 가지고 막 광고에서 엄청 팔아먹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광고 하냐면 교과서에 95% 적중. 교과서에 없는 책 어디 있어? 다 있어. 교과서 다 외워 학생들이? 나 미친놈들 같아요. 보면은 광고, 과장 광고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과서에 다 있대요. 교과서 없는 책은 없어. 심지어 더 지방에 있는 쬐까만 학원에 선생님들 만든 요약집에도 다 있어. 문제는 학생들이 못 외울 뿐이지. 그런 광고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공법은요, 수시로 어디서 바뀌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한 달 반 동안 따닥따닥 해서 문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생겨요. 요새는 그래서 공법은 최대한 주의한다고 내는 것도 이번에 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소송 들어간 게 한 3문제 됐고, 얘들 있지, 얘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에이씨, 이 부분은 문제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어지럽잖아요. 봐봐, 이거 내가 딱 지우는 순간 하나도 기억 못 한다니까. 자,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짜요? 몇 년마다 손보고. 이건 진짜 중요해.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요 놈은 누가 짜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50만 넘는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짠다. 그럼 군수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 이거 짤 때 주민공단 며칠? 오케이. 대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특별시하고 내가 광역시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짜놓겠지. 그럼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장 있지요? 걔들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구청장 등이 뭘 짜가지고 정비계획 짜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그럼 서울시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짜가지고, 야들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면 야들이 지정하고, 나머지는 얘들이 정비계획 짜서 직접 지정하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그러지요? 자, 그러면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한다. 며칠 이상? 그러지? 자, 다음 주에 이 사실이 기억날까?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떠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잔재주 부릴 것도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인상 자체가 잔재주 부리는 인상이 아닌데 공부라는 건요 잔재주 부려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잔재주. 그러니까 정석으로 계속 혹독하게 공부를 해야 맞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면서 줄쳐가면서 암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것도 순식간에 잊어먹으니까. 잊어먹는 건 좋아. 거꾸로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있지요? 얘들이 정비계획 짜가지고 지정해달라고 신청 올 거다. 그럼 얘들이 구역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얘들이 직접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된다. 구역 지정해야겠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저 255페이지 맨 하단에 구역 지정 고시 효력이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다면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국토법률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결론은 정비구역 지정됐지요? 그러면 그 동네는 얘네들이 지정한 거 아니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니까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데 이게 법조문은 진짜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단위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뭐 혹시 지구단위 배울 때 정택이 10년이라고 들어봤나요? 그게 뭔지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 했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곳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화가 좀 뭔가 늘상 얘기하지만 통하지를 않아. 좀 통하고 싶어. 좀 하고 싶어. 그 지구단위 조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할 수 있다 하야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봐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들라고 국토법에서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고 사업 끝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웃기는 조문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순간 지구단위 지정돼 버렸는데 뭐들라고 지구단위 지정하러 댕겨? 그러죠? 또 시험도 내요 또. 웃기지 아주.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일단 잘 못 웃어. 일단 256페이지에 자, 질문 하나만. 정비구역 지정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256페이지 위에 허가 대상 있나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다가 구역 지정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으니까 지정했을 거 아니야. 철거해줘야지. 철거하고 새 집 지어야 되는데, 새 건물 지어야 되는데, 멀쩡한 그 구역 조만간 철거할 땅에 건물 새로 짓는 놈 생긴 놈 지분 쪼개기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의 허가 대상에서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물성에 뭘 받고 그 봐봐요. 박스에 건축물 건축 등 아니 책 봐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책 건축물 건축 등 이게 무슨 흑염소탕을 해가 와가지고 우리 단합대회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 해야 되겠죠? 카페 가입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난소공 카페. 여러분, 거기에 조만간 큰 일이 하나 벌어질 텐데, 항상 카페에 신경 쓰셔요. 제가 일을 하나 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100% 합격시키기 위한 특공대 선발하는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한 1월 중순부터 매주 일주일 수업 딱 끝난 걸 객관식 문제를 전국의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20문제씩 매주 그걸 줘서 그걸 풀어서 나한테 피드백 해주면 채점 다 해서 다시 보내주고 해서 그걸 1년 한번 관리해 보려고 그래요. 따라만 가면 무조건 합격하게 공법은 점수 확 올라오게끔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신경 써서 보셔요. 그리고 조만간 뭔 일을 획 공지되면 후다닥 신청해야 돼요. 선착순 이렇게. 그 엄청난 문제도 많고 왜 그 문제도 안 풀어보나 몰라. 거기 문제들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그러죠? 빈칸 문제 OX 프린터에 카페 없어요? 카페? 프린터 맨 밑에 카페 주소 써줬잖아요. 문제를 몰라서 눈길을 주지 않는다. 평생 줄 일이 없어요. 문제를 다 알고 문제 푼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알라고 푸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내가 OX를 몰라서 안 푸는 거지. 알면 못 알아줘요? 알라고 주는 거잖아요. 틀리라고. 그리고 책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몰라서 문제 못 풀어. 평생 못 풀어요. 문제 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그래서 문장 그 사이즈가 객관식에 제일 잘 나오는 사이즈예요. OX는. 한 줄 반짜리 있잖아요. 2줄짜리. 그런 사이즈가 제일 잘 나와. 제일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서 답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줘도 먹지를 못하네요. 자, 박스에 줄 한번 쳐봐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샀는 것,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것들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똑같대. 지난주에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허용사항 있나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1번에 재해복구 또 나오죠? 재해복구 나오면 통과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벌써. 여러 번 반복되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비구역의 해제라고 있나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봐요.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 일대 건축물 등이 새거요 흠거요 30년 이상 묵어야 돼. 그러면 아파트도 35년 30년 최소 채워야 되거든요. 35년 된 게 지정돼. 그러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오래된 건데 경지가 안 좋다고 시세 3억짜리인데 부담금 1억 내고 토탈 얼마 들어간 거예요? 4억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 34평을 받고자 하는데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길 건너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것이 3억 5천에 분양되고 거래가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재건축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안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 주택 건물인데 이래서 활동 말동하고 있는데 얘가 묶여 있으면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건축 등 공작물 설치하는 거 있지요. 등등등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 건축이 뭐요? 우리 건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건축이라 하면 배운 대로 하셔야지요. 몇 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 한다. 그러죠? 이 합쳐서 이걸 뭐라고? 건축. 건축을 하지 말란 얘기는 이거 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죠? 증축도 하지 마세요. 개축도 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버리자고 해제하는 걸 법을 만드는 거예요. 풀어버리자. 그런데 얘를 알려면 많이 복잡해요. 박스 2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뭐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1, 2, 3, 4, 4개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4, 4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1번하고 3번을 묶고 2번하고 4번을 묶으면 공부하기 수월해요. 자, 1번하고 몇 번? 2번하고 그렇게 묶어 놔주세요. 자, 일단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어차피 이 부분들은 숫자 하나 틀려서 답 처리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요.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단 말 나왔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박스 위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1번 소유자들이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비구역 풀어버리지. 3번 추진위원회 가라고 됐죠. 얘는 추진위원회는 만들었어. 그럭저럭. 그리고 얘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요.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해서 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조합을 만들려면은 조합 설립,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단 말이거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뭉쳐가지고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승인 떨어지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에 가서. 이때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정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운영규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관이라는 개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면 조합 성립해요. 이럴 때 추진위원회 승인받기 위한 동의는 공이 과반수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개발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수총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3 동의 얻어야 돼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철거한다고 그러지. 공동주택. 얘는 각 동별이란 말 써야 돼. 각 동별. 109동 108동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숫자는 어차피 차차하고 추진위원회 만들 때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조합 만들 때 동의가 다르다는 거 인식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보세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잖아요. 그러죠? 자, 구역을 풀어버린다 할 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없으면 풀어버린다고. 그 얘기는 2년이 가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려면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거든. 그럼 100명 중에 과반수라 하면 몇 명? 50명, 51명. 2분의 1이 50명이야. 과반수는 머리통 하나 더 가야 돼. 자, 그러면 2년이 가도록 과반수 도장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과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풀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어찌 추진위의 승인 떨어졌지. 그로부터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기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못 받은 거예요. 4년이잖아요. 풀어야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추진위의 승인 떨어지고 조합 만든다. 2년? 2년. 그러니까 1번, 3번 묶어놓은 거예요. 1번이 추진위의 승인 신청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 내?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을 떠나가지고 과연 부동산 중개업을 내가 이런 데 하고 싶다. 이런 일이 봉착할 때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게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자세를 보면요. 너 마지못해 했냐? 내 아버지가 억지로 시켰어, 안 시켰어? 그러지? 시끄러워, 안 물어봤어. 아니까 안 물어본 거야. 얘 엄마가 여기서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시켜도 하잖아. 반은 효자잖아요. 시켜도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킨다고 딱 하잖아요.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역 지정하고 2년이 가도록 추진위원회 안 만들면 푸는구나. 추진위원회 만들었다 하더라도 2년 내 쉽게 말하면 조합 안 만들면 해제되는구나. 그러죠? 그럼 얼마나 쉽냐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만들고 조합 만들거든. 그러면 2년. 그럼 박스 2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또 거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하면 가르치고 이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지문 나오면 꼭 가로치고 추진위원회를 안 만든단 말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안 그러면 시험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니까. 4번. 조합이 이거는 조합 맹글었네? 조합 설립인가 받은 데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하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라는 단어가 익숙해 달라고 매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자체에서 경비 보조하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때는 이 국내산 분필로 하면 안 돼요. 고급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산 수입한 걸로 해야 돼요. 뭔가 색깔이 확실히 다른데 이거 진짜 아껴 씁니다. 몽당 연필이잖아요. 몽당 연필 안 버리고 씁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는 지문 떠. 자,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설립해요? 가능해요, 그게. 자, 그럴 때는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라고? 그래야지요. 3년 가도록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풀려버려요. 해제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조합 설립했지. 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럼 풀어본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인가 신청, 그럼 몇 년? 3년.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네 가지 사유. 정상적으로 조합 만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어. 그러면 2년? 자,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들면 3년. 조합 만들고 사업 시행인가 그래도 3년. 일단 머리에 때만 뺏긴 걸로 돼요. 이거를 암기하고 계속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항상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있잖아요. 뭔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배운 거 저거 잊어먹었는가 깔끔하게 잘 잊어먹었는 것만 확인해요. 잊어먹었으면 됐어. 그러면 돼요. 발상을 바꿔서 살아야 돼요. 암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깔끔하게 기억 안 나네. 잘 잊어먹었네. 끝. 어쩌나 이러나 저러나 기억 안 나잖아요. 잘 잊어먹었다. 깔끔하게. 뭐라고? 뭘 잊어먹었는지 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잘 잊어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딱 자기 전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 때 몇 년 내에 이거 안 하면 해지하지. 가만 볼까? 잊어먹었는가 확인 한번 해볼까? 2년 내 추진위원회 구성하라 그랬는데 2년 내 조합 설립 아직도 안 잊어먹었네. 이거 어쩌지 이거.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만들어도 3년인데 조합 설립인가 하고 3년 내 시행인가인데 이거 안 잊어먹었네. 이거 큰일 났네. 자기 전에 잊어먹어야 되는데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는 거예요. 빨리 잊어먹어야 돼. 집에 가서. 이게 잊어먹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그러죠? 기억나야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잊어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지금 12월 중순인데 내년 10월 달까지 이거 진짜 300번을 하거든, 300번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을 자꾸 불안해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나중에 여름 되면 또 300번 해도 못 외운 사람 모아서 전기 고문도 다 해고 합니다. 물고문이야,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물고문하고 뭐 손톱도 뽑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막 고춧가루 넣고 막 이렇게 다 해요. 나중에. 일제 때 그 독립투사들 고문하던 방법이거든. 손톱도 다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암기되게.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란 말 나오죠? 아까 재개발은 조합 설립해서 하지만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봐. 조합 설립해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조합 설립 안 하고 하면 이런 과정이 없지. 그러니까 다 합쳐서 2년, 3년에서 5년을 주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또 풀어버리는 거예요. 1번은 예정지 푸니까 지금 당장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칠판 보세요.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거든. 20인 미만이면. 그러면 얘네들은 조합 설립 절차가 없잖아요. 그 대표 뽑아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하라고. 5년이 가도록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의미 없다. 풀자. 그렇게 알면 돼요. 왜 5년이니까? 여기 2년 플러스 3년 해서 5년 준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아유, 나머지 뭐 직권 해제도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259페이지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있나요? 그 시행 방법을 이게 참 딜레마는 딜레마인데 그 박스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나오죠. 주거환경 방법. 이 아까 왜 이 4개 사업 중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러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왜 이게 시행 이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가 좀 참 법조문 참 4가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 4가지 방식 중에 1번으로 할 때는 요건, 2번, 3번, 4번으로 할 때 요건이 좀 달라. 시행자는 똑같은데 동의받는 게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부터 나와서 거꾸로 가도 그것도 애매하네. 자, 사업 방법 보세요. 주거환경에서 동그라미 1, 2, 3, 4, 4개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거 한번 쳐볼게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 줄치세요. 자, 그러면 이 달동네 미는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아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그러죠? 극히 열악한 시설 설치 확충해 줄 테니까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새마을 운동하듯이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존정비 개량한다고. 그런데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거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조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거기 줄치세요. 주택을 건설한 후에 우선 공급한다. 자, 이게 제일 좋아. 달동네 깔끔하게 뭐 한다고? 수용해서 쬐끄만 주택 지어서 주겠노라. 3번째, 사업 시행자가 환지 동그라미로 공급하는 방법. 4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동그라미. 자, 보세요. 달동네 미는 사업은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수도 있지요. 에 따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주면 되니까 얘네들을 혼용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자, 강의를 할 때 이 상태에서 알아들었죠 하고 가는 사람은 진짜 악한이고 매국노고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뭘 알기를. 그죠?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3번이고 4번. 칠판 보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깔끔하게 수용해서 서울시에서 아니 구청에서 그리고 작은 거 지어서 줄 수도 있고 환지 조성해서 집 짓고 살아라 할 수도 있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부담금을 내고 집을 지어 줄 수도 있다. 섞어서 할 수도 있다. 포인트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자, 이 4가지가 기억나죠? 그리고 책을 볼 때 책들이 보이고 그 다음 그 외의 것들은 동그라미 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냐? 재개발 사업은 두 번째 칸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자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요. 건축물 동그라미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동그라미. 어이구. 자, 재개발 사업 보니까 관리 처분계획이란 걸 만드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은 예외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이 절차 있잖아요. 절차 물어볼 때 이놈은 안 내는 거라. 얘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쪽에는 얘는 응급하는 법이 없어. 이놈이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 지어준다고 그랬죠. 에이, 주택이 아니고 왜 민방위교육 받듯이 하는지 몰라. 건축물 동그라미 했죠. 왜 재개발은 주택이 아니고 왜 건축물일까? 왜 법으로 만들 때 주택이란 말 안 쓰고 건축물이란 말 썼을까? 아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옛날에 말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다고 얘기했지요. 이게 재래시장이나 재래상가 철거하고 영산 참사가 바로 이놈이요. 상가 재개발.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주택을 지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뭘 지어주고? 건축물 건설해서 공급한다. 환지 줄 수 있어 없어요? 환지 동그라미 했잖아요.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재건축으로 가볼까요? 재건축은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하고 에 따라 주택 나오잖아. 주택. 거기는 주택. 부대 복리셀, 오피스텔도 나오네. 오피스텔 동그라미.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의 오피스텔을 보세요. 재건축 사업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는 국토법에 따른 자 끝에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상업지역 동그라미. S만 하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 얼마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100분의 30% 이상 이하만 짓는다. 자, 또 허리를 펴고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야들들은요, 20대 야들은 밥에다가 돌가루 갈아서 넣어도 소화 다 시켜버려요. 돌 있죠, 돌. 애들은 닭 뼈다구도 삭혀버려요.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먹으면 죽어버리는데. 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각종 사모님들 있잖아요. 특히 나이 40 넘은 사모님들하고 50 넘은 형님들. 솔직히 안 헤어져요. 그러죠? 안 헤어진다니까. 저는 압니다. 보면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체크하라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각 안에 눈이 있잖아요. 얼굴은 이거 그냥 눈이 딴 데 쳐다가 있어, 이게. 이렇게 눈치 때문에 거기는 그 책을 보는 신용을 하고 있고, 어째 문제를 풀까나 속으로 막 이렇게 그 시기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잘하네, 이게. 자, 칠판 한번 봐봐봐요. 재건축, 이것도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 하네. 수립해야 돼요, 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지어주죠. 많이 좋아졌네. 주택과 부대 복리설에 환지도 줄 수 있죠. 환지 있나요? 환지 없지. 객관식 내는 사람들은 그런 미묘한 차이점을 낼 거 아니요. 그죠? 왜 재건축은 환지가 안 될까 봐요.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땅만 조성해서 주면 아파트 누가 지어? 안 되지. 그런데 단독주택 등이 있는 곳은 환지 조성해서 보조금 주고 네 집을 지어라. 가능하거든. 재개발은 환지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은 환지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재건축은 그 대신에 오피스텔 줄 수? 왜 이런 규정을 수시로 개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 재건축 단지 안에 한 사람이 집을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있다. 한 개 줄까, 세 개 줄까?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7단지 아파트를. 돈 되는 족족 내 명의를 사놓은 거예요. 그럼 재건축할 때 집 세 채 줄까요? 하나 줄까요? 아니, 하나, 세 개,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세요. 면적에 맞게 하지 말고. 45평, 45평, 45평 가져갔다. 그러면 120, 135평짜리 주나? 하나 줘요? 어? 자식아, 네 관점으로 보지 마라. 진정한 부자들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강남에 대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강남에 좋은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 안 해준다. 계약금, 잔금 대출 안 해준다. 현금으로 중도금 내고 다 한대잖아요. 대출을 못하게 엄격하게 할수록 돈 많은 사람은 경사난내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시장 갔더니 대출 받아서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눈 풀림까지 오고 눈 풀려가지고 이런 놈들 오거든. 얘들 뭐라는 줄 아세요? 속이 시원하다고. 경쟁률 안 높여놓고 어디 상가 사러 갔더니 온 천지 사방 다 덤벼든다고. 자기들 현금 막치게 해버려요. 대출 안 받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이거든요. 집이 여러 채 간 사람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만 줍니다. 청산합니다. 불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가격 범위 안에서 60 이하 한 채 더 받을 수 있다. 18평짜리. 이거 하나 더 받으니까 또 2주택 돼버리거든요. 또 역산으로 또 중과세 돼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60짜리 18평이면요. 평당 요새 1억 알죠? 강남 반포 새 아파트 있잖아요. 강변 보이는 아파트. 평당 드디어 분양가 9,800, 9,500. 1억이요, 1억. 18평 아파트가 18억이라고요. 보통 15억. 말이 돼요? 야, 18평이면 진짜 코딱지야, 코딱지. 그런 코딱지 큰 놈 처음 봤는데, 이따가 이제 자세히 또 얘기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진 사람 천지고, 집 한 채인데 40억짜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원래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지만, 원하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45평짜리가 40억짜리다. 그럼 분양을 25억짜리 해준다. 면적에 비례해서. 그러면 10억이 남잖아요. 무조건 청산받아야 돼? 나 세금도 거시기 한데. 그러면 내가 15억을 돈을 안 받고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또 전용 면적을 45평 가지고 있는데 30평짜리 전용 면적 분양했죠. 15평이 남잖아요. 그러면 12평짜리 해당하는 18평 이하니까 15평 가능하구나. 아파트 주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외적으로 60이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그거 빼고는 못 받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세 채 있는데 하나만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에 돈이 잘 안 떨어지겠지. 이 당시에 경기 안 좋을 때였거든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철거하고 짓고 이럴 때 경기가 사는 거예요. 너무 죽여놓으니까 거리도 거리지만 요구르트 아줌마, 이삿집, 인테리어 다 죽고 나가거든요. 법무사 사무실 난리 났어요 지금.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까. 집이 이사로 왔다 갔다 해야 청소업체도 묵고 살고 인테리어 업체 묵고 살고 이삿짐도 묵고 살고 심지어 요구르트 아줌마도 묵고 살고 신문 배급사 아저씨도 묵고 산다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목동 일대도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하나 하고 재택이 아닌 거 오피스텔 하나 줄게. 너 동의해봐. 동의. 오피스텔? 그럼 거기서 월세 150 나올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기 안 좋을 때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 18층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저 3종 일반주거에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외에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재건축할 때만 가능하다고. 법을 치밀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용도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 용도지역 모르면 허방. 그리고 오피스텔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만 오피스텔 지으라고.
나 같아도 그러면 집 두 채 있네요. 그러면 하나를 청산받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지어줄게.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여기서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잖아요. 이 주택 대상이 아니니까. 업무시설이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단 용도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대답을 하는 자체가 암기하는 건지 알죠, 여러분? 내가 줄치고 넘어갔지. 그리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 에이씨,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알아들으려고 추라이 자체를 안 했고. 자, 다시 한번.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 하네요. 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따라서 공사에서 뭘 지어주고?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나 오피스텔 줄 수도 있다.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하려면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그렇지.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라면 짓고 환지 주는 방식 되게 안 되게? 안 되게요. 환지 X라고 할 것도 없어. 프린트에다 다 해놨어 내가. 아까 준 프린트 있죠? 거기다가 환지 안 됨이라고 다 써져 있을게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인다고? 거기 없어요? 없어? 아니 보이나 마나 보이나 마나 거기 환지 나오는데 재건축은 환지란 말이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죠? 뭘 꼭 거기 있어야 되나? 어? 자 그러면 3개 사업 나왔죠 지금. 됐어. 이제 지나간 과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 또 4가지라니까 3가지가 아니고 4가지? 자, 이 달동님이 있는 것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할 수도 있지요. 수용할 수도, 환지 줄 수도, 관리 처분 계획으로 집을 지어줄 수도, 섞어서 할 수도. 오케이.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뭘 지어주고? 건축물. 환지는 돼요.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지어준다. 환지는 안 돼요. 환지, 노환지. 그 다음에 여는 오피스텔 줄 수도 있다. 용도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오케이. 이게 첫 수업인데 이 정도면 내년 10월달까지 할 때는 그냥 아니 잊어먹기 전에 또 할 거니까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하고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5월달 되면 신빙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가르쳐주면 돼요. 머리 한 대 쥐어박으면서 왜 일찍 오지 이제 왔냐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단에 시행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봐요. 이 시행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산다며. 그러죠? 그러면 잘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 3가지가 좀 다르거든. 아까 시설을 확충해 줄 테니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라며요. 그러면 시설은 누가 확충하겠어? 시설 확충은 누가 하겠어? 그러죠? 시장, 군수 등이 확충해 줘야 되겠지. 아니면 바쁘다. LH공사 있죠? 얘들 보고 시행케 한다니까 주택공사 등이라고. 주택공사 등에는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야말로 공적 주택한다 이 말이야. 이럴 때 과반수 여기 사는 사람들 도장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용하거나 환지 주거나 관리처분계획 있지요. 얘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액에 하거든. 이럴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도장 없고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나오는 거예요. 분필가루 들어가요. 입 다무셔요. 이러고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외우기를 기대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죽을 고생했구만.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시장 운수 등이나 즉 시군구 하거나 LH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259페이지 하단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나오죠. 해놓고 1.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나오죠. 아까 4개 사업 중에 1번이거든. 요거는 그럼 누가 하냐? 똑같은데 볼게요. 23조 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자,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 거기 딱 줄쳐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줄치고, 시행자를 정하여 시행케 할 때는 맨 끝에 토지등의 소유자 얼마 동의였고 과반수 줄치고, 세 개만 줄치면 되는 거예요. 문장 전체 줄치면 안 돼요, 공부는.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거 아니요? 시설 설치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소유자 얼마 동의 얻으면 되고 과반수 한 장 넘기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 가로 2번이거든. 나머지 세 가지 이 두 번째 줄 보면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두 번째 줄 끝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또 줄치고 하거나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케 할 수 있다 놓고 1번에 박스에 1번 토지주택공사 등 있지요? 줄치면 되는 거야. 똑같잖아요, 일단. 그런데 그 조만한 박스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가로 3번에 동의 요건 있나요? 교재가 조금 두수가 없는데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른 공남공고의 현재 해당 예정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얼마 동의? 3분 이상 동의 줄치고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는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줄치면 돼요.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수용을 하거나 환지 주거나 관리처분계획 기타 세 가지 방식이잖아요. 야도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해요. 그럴 때 달동네 사는 사람들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자, 시장군수가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이 있어요. 90명. 그럼 야들의 동의 몇 명 얻으면 돼요? 3분의 2. 이런 거 물을 때는 계산하기 좋게 줍니다. 78명이다. 몇 명이냐? 계산 안 되잖아요. 90명이다. 그럼 몇 명? 60명 동의 얻으면 돼요. 자, 이 소유자들이 90명인데 세입자가 40명이요. 그럼 세입자 동의는 얼마 얻어야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45명이 안 되잖아요. 뭐들로 동의 받아? 이땐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된다만. 아휴, 답 찾게 하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란가?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50명이라고 쳐. 소유자 2분의 1 넘지? 그럼 여기는 몇 명 얻으면 돼요? 과반수잖아. 26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으라는 거 하고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암기하고 있어야지만이 저런 케이스가 딱 나올 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요새 단순하게 옛날은요, 옛날 나온 문제 이거 박스 처리해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기억, 니은, 니꺼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거 나와서 이거. 요새는 그렇게 안 내. 소유자가 몇 명 있고 세입자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로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내도. 이번 건축물 문제를 보면 4층짜리 병원을 갖다가 서점으로 용도를 바꿀 때 도대체 다음 어떡하냐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면 똑같은 용도 변경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오면 되게 안 되게요? 안 되게요? 찬물 한 잔 묻고 정신 챙겨야 되겠어요.